전격 시사 2부입니다. 전국 현안 알아보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자,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여 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의원이실 적에 의정 활동하실 적에 옆방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기간에 뭐 좀 자주 마주치고 뭐 그러셨나요? 네. 옆방이긴 하지만은 네. 그분이 워낙 바쁘시고 아하.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종종 아주 가끔 네. 뵐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하셔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법으로 이제 3대 특검법을 이제 공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 추천 그리고 선정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후보군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 경험 그리고 팀을 이끌 리더십 네. 또 하나가 이제 참여 의사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참여 의사입니다. 아, 수사 예. 능력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지만 참여 의사를 갖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변호사를 폐업을 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수임 중인 사건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임을 하고 온다는 것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갖춘 분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매체별로는 또 이제 뭐 특정한 분들이 또 거명이 좀 되고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상당 부분 좀 그래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임명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 한 5일경 전후 이때 7월 5일경 전후에 아마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월 초로 지금 저 말씀을 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특검으로 지금 이렇게 좀 뭐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적합한 분으로 좀 갖춰야 될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수사 능력,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연합군처럼 모인 인원들이기 때문에 네.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인선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는 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3대 특검 각각 이제 수사마다 또 핵심적인 대목이 있는데 의원님 같으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사가 좀 소홀했던 국무위원이나 구여당의 당 지도부 중에 이 어떤 내란 범죄에 동조한 분이 있는가 그리고 외환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가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 다 인정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 여론조사 조작 같은 이런 국정농단 이 부분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직의 해병 특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지시의 근원적인 이유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그 인맥이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기도 해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비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과거 특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다 보니까 더 그 규모가 크게 느껴지시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경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12.3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144조가 증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세수 결손이 12월 연말 그 사정 때문에 또 1조가 넘게 세수 결손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80억이 쓰인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과연 저 특검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을 적에 과연 나올까 이런 또 얘기도 좀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지금 최근에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불응한 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랬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저런 처신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을 인사를 통해서 지배의 대상으로 사실은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 본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조직이 저렇게 나오는 태도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또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출범하면 그 특검은 법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는 불응하는 즉시 영장도 청구되고 그럴 것이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특검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좀 활동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낸다 그런 기사가 또 좀 연달아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속도를 내는 배경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게으른 농부가 석양에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어떤 그 의지나 어떤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사를 하는 노력을 보였을 텐데 이제 와서야 저러는 것은 애초에 어떤 용기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면 특검이 임명이 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인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아마 별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헌정당 해산 관련한 그런 주장들 잇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한 분도 계시고 또 어제도 이제 관련해서 의원분들이 좀 의견을 좀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가능성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6개월 동안을 계속 옹호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큰 실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해산설까지 나오는 것일까. 그 참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뭐 마음으로 동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 그 해제를 위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해체를 그냥 너무 쉽게 입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란 당시에 어떤 국힘 그 지도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 동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조직적이었느냐 이걸 밝혀놓고 나서 그다음에 해산 여부 문제를 평가를 해야지 지금 너무 세게 발언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그걸 좀 무효화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던 것도 이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 그런 또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거 타정당 얘기긴 한데 김 위원장이 제시한 그 국민의힘 내 개혁안 혹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개혁안 뭐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제 와서 그것이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선용 임시 관리인에 불과했고 어제 의총도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연기를 해버릴 정도로 지금 존재감을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체제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국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중심에 대해서 개혁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정말 국민의 의사를 좀 생각을 해서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그 어떤 그 모래성의 주인을 두고 싸우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진전이 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그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법원이 연기한 데 대해 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속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법원이 그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84조 해석을 하는 헌법학계의 그 교수들, 유력한 교수들의
통설이 당연히 재판이 중지된다는 겁니다. 그 학설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재판을 구체적으로 그 뭐 어떤 비판을 하면서 내용을 개입하려는 태도는 저는 조금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제 새 정부까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그 무너졌던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민생보다 정쟁을 더 중시하는 모습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그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헌법의 다른 조항을 들어가지고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헌법 68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에 의해서 그 뭐 저 지위를 상실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를 분명히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선자 규정을 억지로 끌어다가 저런 식으로 그 어떤 혼선을 주는 해석을 하는 거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건 아마 그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국어를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아마 당권 욕심 때문에 기본을 상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마치 그 검사 시절에 자꾸 이렇게 사건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스럽게 끌고 가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그 검찰 개혁 법안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새 기관으로 이제 분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검찰 개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는 건지요?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안 내용이 검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작년 가을부터 이미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민생 이슈를 삼킬까 봐 또 불필요한 논쟁만 일으키고 또 거부권 행사당해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일까 봐 지금까지 법안 제출을 미루었던 것인데 이제 작년에 준비됐던 법안이 이제야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의 시점은 지금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론은 아니라고 했었고 이제 의원분들이 정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또 이 발의한 내용에서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벌여왔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그 수사권을 박탈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원칙에 큰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경찰에게 힘이 실릴 텐데 네. 그 경우에 그쪽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검토가 되고 또 세부적인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은 정부와 사이에도 있긴 있어야겠지만은 아무튼 그 어떤 그 큰 틀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거부감이 클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항도 하고 네.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검사들이 이런 사태가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고 지도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아마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속으로 뭐 불안감, 거부감은 클 것입니다만은 아마 외부적인 이런 저항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 못한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또 새 정부가 또 많은 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차관 그 인선 관련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에도 또 이제 많은 또 관심이 또 좀 모아지고 그랬었습니다. 국민추천제 시행 때도 여기 이쪽에 또 관심이 많았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요.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 여기 또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여기 또 관심이 많은데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필요한 요건 어떤 걸로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검찰 개혁에 협조할 당연히 그 어떤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갖춰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법에 대한 그 인식, 어떤 법률적 철학이 분명해서 그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 이건 역시도 같이 갖춘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에 이제 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서는 좀 다른 분이 아닐까 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요. 비검찰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이 지금 말씀드린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 이후에 이제 그 뭐 부동산이나 또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의혹이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잘못을 시인을 했고 또 국민 앞에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뭐 국민이 이제 좀 기대하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중점 법안들 상당히 좀 속도를 내오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원래 오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거 이제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정이었었는데 오늘 오늘 처리하지는 않는 걸로 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완급을 조절하시는 배경 어떤 겁니까? 예, 뭐 처음에 표면적인 이유는 그 원내대표 선거일과 겹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아마 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협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쟁점 법안을 민생 어떤 사안보다 먼저 처리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민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또는 입법 또 예산 이런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쟁점 법안을 그 뒤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뭐 당 지도부의 의도가 실린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들어서 차기 원내 지도부가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그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잠깐 미룬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이 포기될 수는 없고 미루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에서 나름 헌법 학설에 합치하는 바른 결정을 했다고는 믿지만은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고 거기에 의존하는 개혁을 해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안정적인 국민이 딱 기대할 수 있는 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것 이게 참된 개혁이기 때문에 판사의 선의에 상관없이 저는 이 법 제도는 당연히 개선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사위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국민의힘에서 그 법사위원장 이거를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이 검찰개혁 또는 뭐 사법개혁, 민생개혁 여러 가지 어떤 법 제도적인 개혁을 법사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또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님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읽혀집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뭐 정치적 알박기에 불과한 것 같아서 국민 뜻에 반하는 그런 협상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 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이거 약간 국내 요게 좀 문제는 아니고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좀 여쭤봤으면 하는 게 지금 북한이 좀 약간 꺼려하는 게 대북 심리전 방송인데 이게 어제 또 중단이 됐어요. 대통령께서 이걸 따로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서 아마 지금 이게 중지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또 북한으로 또 이제 이게 선 보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좀 촉구를 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약간 이런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떤 협상의 여지를 위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좀 해석 좀 나오는데요. 나중에 대북 관계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전적 조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도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을 싸워서 이기겠다. 목표 좋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늘 갈등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인 것이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그걸 뭐 일부러 뭐 힘을 자랑하면서 자꾸 이렇게 싸움을 유발하는 것은 성숙된 모습은 아닌 거죠. 철없는 아이들이 해야 할 짓인 것이지 지금의 모습이 저는 뭐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선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예. 네네. 선제적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자체로 저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공약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공통 공약을 추진 협의체를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약들 중에서 이제 뭐 큰 이견이 없거나 적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같이 한번 맞춰보자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할 공약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 그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그 대상들 살펴보니까 약 2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 공약이 좀 유사한 것, 서로 관심 방향이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AI 예산을 증액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 이걸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농업 재해 피해를 그 복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견이 없는 공약들이라도 먼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민생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좀 뭐 소속 상임위하고 또 관련 없이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제 민생과 또 경제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 살리기 위한 어떤 그 정부와의 어떤 그 협력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와의 협력은 민주당 말씀입니까? 네네. 그렇죠. 당정. 네. 예.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작년에 얼마나 그 투쟁적인 관계에서 힘든 세월을 네.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그 어떤 그 양곡관리법이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법 또 지역사랑 상품권법 이걸 그 통과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일 때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주제는 뭐가 돼야 할지를 함께 계속 그 같이 연구를 해왔던 입장인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당정협조는 뭐 당연히 뭐 정서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목표도 같다. 실행 방안들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나눴던 그 검찰 개혁 법안 그거 잠깐 좀 돌아가서 그거 조금만 더 짚어보게 되면은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을 이렇게 새로 이제 신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업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선 조정기관을 좀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그 어떤 선례라든가 다른 안팎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내고 그걸 행안부에 소속을 시킨다. 행안부에 두는 그리고 거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둔다. 네. 기소 여부만 결정하고 영장 청구권만 둔다. 좀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 국수본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 이 세 수사기관이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그 영역이 겹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리실에 그 수사 조정위원회 여기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저는 아직 연구는 못했지만은 검찰이 그동안 지휘를 하면서 조정해오던 부분을 검찰의 기능이 떨어졌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역할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총리실 산하의 수사위원회 그 기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면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은 그 기소 업무에만 그러면은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소청 검사로서 기소 여부 그리고 공소 유지
또 뭐 영장 청구 심사 같은 업무를 인권보호 업무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그 수사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간부들은 뭐 수사과장, 뭐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지망을 해서 본인들이 수사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인력도 그러면은 또 좀 그 기관별로 또 이제 다시 좀 배치, 조정. 그렇습니다. 조직도 기능도 인적인 구성도 쪼개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서 이제 검토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 가감이나 수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 검토하다가 뭔가 뭐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은 될 것입니다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 원칙 이것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일 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이미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좀 여쭤보자면은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우려가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위헌정당 심판 저 청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 이제 특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좀 이제 특검의 어떤 그게 어떤 계기를 삼아 가지고서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까지 넘어가는 것 아닐까 해서 특검에 대해서 약간 그 우려 섞인 시선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보복 논쟁도 없을 텐데 저는 그 특검 일에 저 역시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당 원내 지도부 중에 그 저 추경 원내대표가 그때 어떤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의원들을 일부러 당사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분명히 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특검이 당연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그 뭐 소수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내란 범죄 과정에서 동조를 하거나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소수의 문제이거나 또 당의 지도 어떤 그 조직적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또 그 정당 해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국힘 의원님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그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특정인들 혐의가 또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인들의 혐의 유무 이것만 가리는 수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격 시사, 전격 인터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주요 문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